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타점의 승률을 높여드리는 차트 고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디테일하게 바라볼 종목은 배터리 관련된 사이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베스트 3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한번 매매를 해볼 트레이딩 종목들. 근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잡은 다음에 시세가 분출될 때 안전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가 마지막 슈팅이 나오면서 한동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끝났다는 건 아니고 한 템포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불꽃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배터리를 못 사가지고 살 걸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번에 금요일날 시원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수급이 만들어지면은 상승이 더 가요. 왜냐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요거를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니까 개인들한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지금 증시를 계속 끌어올리는 주체가 지금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끌어올렸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개인한테 떠넘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올려요?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줄 때까지.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도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던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물량을 다 못 내놓은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물량을 받아주면서 종가 관리를 해야겠죠. 세력이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를 많이 펌핑을 시켰다가 적정 밸류가 됐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오게끔 이제 꼬시면서 심리적인 싸움을 걸고 개인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던지면서 떠나버리는, 평균 거래 대금을 늘려놓고 나서 이 유동성 장세를 활용하고 이제 던지고 나가는, 그게 외국인이랑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상승장이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끌어올렸냐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렸습니다. 왜?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파는데 개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견인이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계속 팔면서. 그리고나 주가가 어떻게 됐죠? 더 이상 끌어올리는 대동단결되는 뭉칫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열심히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클 뒤에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거래 대금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가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지금 고객예탁금 80조가 들어오고 한 번 더 사이클이 더 만들어진 다음에 하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쉽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끌어올렸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점 다시 만들고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매수를 초에 매수하면은 다음 주 중순쯤에 엑시트가 나올 텐데, 그 사이를 활용을 하면서 빠르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종목이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또 쭉 올라갔다가 이제 엑시트가 나오면은 그 자금들이 딴 데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트렌드를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배터리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을 내고, 얘네들이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나가서 다른 종목 바닥에서 산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 이제 미리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만들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배터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니까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 실적이 탄탄한 LG에너지솔루션, LNF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매수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으로 가는 이유는 에코프로는 지금 과열 구간으로 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일가가 걸리면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단일가가 걸리더라도 얘는 더 갈 겁니다. 단일가가 풀리면서 마지막에 한번 거래량 빵 터지고 올라갔다가 끝날 거라서 아마 에코프로가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단일가라서 못 들어가는 자금들이 에코프로 BM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금요일에도 매수를 딱 터트려 주면서 거래 대금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쇼커버링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 화, 수 올라가고 나서 수요일부터는 매수했었던 현물을 누르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을 잠깐 멈추고 주가를 끌어내리다가 또 좀 내려오면은 그때 쇼커버링 하면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 중으로 요 자리를 잘 공략을 한 다음에 매수를 잘 잡은 다음에 그 월화수 전에 슈팅이 나오면은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얘도 좀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 앞전에 있었던 19만원대 돌파하면은 상방이 한번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부터 과열 걸릴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엑시트 끝나기 전에 잠깐 반짝 움직이는 구간, 요 구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진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데 제가 사실 소통방에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할 때부터 2차 전지를 사셔야 된다 했는데 이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 또는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올라갔다가 또 쉬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짝 다음 주에 그냥 짧게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으로 여전히 에코프로 BM은 상방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자분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상방이 좀 열려 있으니까 올라가고 거래량 더 터질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신규 매수 진입한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쉴 구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을 좀 활용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 더 강하게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끌어올리면서 세력들에 대한 손바뀜까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더 끌어올리면서 쇼커버링이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포모 현상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매수해서 다음 주 중으로 매도하는 전략. 근데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 타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거 실시간으로 해드리기 위해서는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신청을 하는 연락처도 있고요. 이제 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무료 소통방을 안내 도와드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면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타점 단기 매매를 좀 내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이벤트 신청 꼭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매수해볼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배터리 중에서는 베스트 1 에코프로 BM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배터리 종목 뭐가 있을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엔캠입니다. 엔캠은 차트 자리가 너무나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224일선 라인을 금요일날 뚫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24 거래일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지금 이 선에 대한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가장 많은 평단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5일선에 대한 요 선 라인은 최근 5거래일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요 5일선 라인일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60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에 대한 평단가가 나올 거다라고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근데 224일선이라고 하면은 240거래일이 주말 빼고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1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빨간 날이 껴있으니까 대략적으로 224일선이면 빨간 날을 뺀 정확한 1년에 대한 거래일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에 대한 평단가가 요 정도 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돌파를 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매수를 따라오던 사람들까지도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는 구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추매를 못한 분들은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겠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세 자체가
강하게 돌아섰고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가격대를 본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강하게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세게 돌아섰다. 이게 첫 번째로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에 대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엔캠은 자기 전환 사채를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시비를 떠났다가 주가가 너무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채업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를 해서 이제 이거를 가만히 얻지도 못하는, 이제 요거를 돈을 돌려준 다음에 요 시비를 다시 한번 없애려면은 그 금액만큼 다시 한번 회사 돈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공중분해되어 있는 시비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투자자를 다시 구해서 자기전환 사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기전환 사채를 매도하고 이 사채업자들이 이걸 통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비 세력들이 같이 붙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사채업자들이 세력들을 끼고 나서 이제 내가 상장할 수 있는 돈 100억이라고 하면은 100억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한 8만원에 시비가 상장할 수 있는 권리가 픽스가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자기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비를 발행해 놓은 거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주식으로 상장을 시켜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8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력들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주가를 더 펌핑을 시켜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찢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한 2배가량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 8만원짜리 시비를 상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주식을 상장시켜 놓으면서 16만원까지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면 100억이 얘네들이 매각을 하면은 200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 빌려주고 200억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30억 정도를 니들에게 줄게 라고 이제 세력팀을 붙이게 되면은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주가를 막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열심히 팔고 있고 이 시비를 받은 세력들이 열심히 주가를 펌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224일선까지 돌파하면서도 거래량이 붙고 주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중으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하면서 16만원 간다는 건 예시 아니고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아마 CB 애들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강하게 움직이면은 수요일까지도 10만원 이상, 12만원, 11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슈팅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아직 종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엑시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캔들을 만들면서 엑시트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 애들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기회, 그리고 우리도 수익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베스트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엔캠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종목으로는 사실 LNF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LNF는 11월 3일날 BW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오버행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거를 소통방에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BW 권리로 한 160%가량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냥 트레이딩 매매로만 3번 매매해서 한 200%가량 수익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수익을 챙긴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좋다라고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LNF는 패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조금 굵직하긴 하지만 상방이 남아있는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철강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미중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리튬 통제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다가 이게 엄청난 리스크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미중 무역 분쟁 요거 협상하기 직전까지 급하게 올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엑시트가 나올 겁니다. 다음 주 하반기부터 여기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에 대한 가격 모멘텀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성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중으로 초에는 월화수 사이에는 더 끌어올릴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한가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게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정고점 뚫으면서 포모 현상 만들어지고 한 10%, 15% 요 정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기회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거래량 죽다가 한번 224일선 라인 이탈하니까 거래량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224일선 라인으로 가격을 지켜주려고 여기서 매수로 패닉셀 물량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로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서 여기 플러스로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까지 붙기 시작을 하니까 상승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플러스로 철강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내 철강 기업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랑 협상을 한 게 감산뿐만 아니라 박리담회 형식으로 철강을 너무 싸게 파니까 국내 철강 기업이 거의 막 위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우리가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강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 싸게 안 팔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철강에 대한 업계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업의 모멘텀도 좋은데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리튬에 대한 광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재고자산,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광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철강에 대한 모멘텀, 리튬에 대한 모멘텀 모든 게 다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있었던 전 고점 라인 34만 2천 원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고 위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돌파하면은 충분히 상방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는 요 라인에서 수익을 챙기면 되거든요. 요 라인 한번 튀었다가 또 배터리주 엑시트 끝난다라고 하면 또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여기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슈팅이 쭉 나오면서 포모 현상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그때 엑시트가 나올 거예요. 그 엑시트가 나오기 전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 중으로 매수한 다음에 단발성으로 딱 튈 때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빠른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주 월요일날 매수해서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매도하는 트레이딩 종목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장 시작하면서 수급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뭐 전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시간 전략 이거를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영상 본문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링크 제 연락처로 바로 연결이 되는 링크나 아니면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벤트 신청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 안내랑 교육까지도 계속 도와드리면서 실시간 장중 대응 모든 거를 100% 무료로 여러분에게 혜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벤트 신청하셔서 실시간으로 정보까지 받아보시고 같이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심리적인 해석을 해야 될지 224일선 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224일선 못 뚫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뚫으니까 여기 지지받고 또 버텨주고 이렇게 또 다시 뚫고 224일선에 대한 라인만 여러분들이 잘 보잖아요. 타점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심화적인 교육까지도 소통방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차트 보는 눈 키우시고 타점까지 높여가시면서 수익까지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